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경주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김석기 의원에 맞선 정치 신인들의 도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와 금호공과대학의 통합 논의가 경북대학생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학본부가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없이는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달리 특색 있는 카페를 찾아보기 어려운 농촌에서 지역의 여성들이 카페 창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찬 포부를 품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경산나들목 대구 방향 진입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경주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김석기 의원에 맞선 정치 신인들의 도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와 어깨띠 착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안에서 홍보물 발송, 전화로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공천 파동으로 떠들썩했던 경주에서는 6명이 후보로 나서 과반이 넘는 52.6%를 득표한 김석기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내년 22대 총선 국민의힘 출마 예상자로 현재 김석기 현 의원과 이승환 수원대 교수,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 박진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영태 경주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수 텃밭인 지역 특성상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상대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유언비어, 고소, 고발 등 선거운동 과열 양상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1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4월 5일부터 사전투표를 거쳐 4월 10일 본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총선 일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아직 선거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임종득 전 대통령실 안보 2차장이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임종득 예비후보는 12일 영주 영양 봉화울진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고향인 영주시의 활력을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 고민해왔다면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지금이 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임 예비후보가 등록한 영주 영양 봉화울진 선거구는 현재 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울진을 불리한 선거구로 획정한 상태로 국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와 금호공과대학의 통합 논의가 경북대학생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학본부가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없이는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정오,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 현수막을 들고 학생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없이 금호공대와의 통합을 추진한 대학본부에 항의하기 위해 학생들이 총 걸기에 나선 겁니다. 통합 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 지난 4일 한 언론의 보도에서부터였습니다. 같은 날 학내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다음 날인 5일 학교 본관 앞에 학과 점퍼를 벗어놓는 이른바 과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총장 담화문이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아니다. 논의가 진행된다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점은 우리가 이런 소식을 학교가 아닌 기사로부터 먼저 접하게 됐다는 점, 그 부분이 가장 소통적인 면에서 학생들이 분노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은 자유 발언을 통해 대학 본부의 소통 부재로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IT 대학 학생들은 세부적으로 캠퍼스를 옮겨야 하는 학과가 있는지 또는 커리큘럼의 변화가 있는지 혼란 속에서 IT 대학 학생들은 이런 민감한 사안들을 현장한 학생과 일절의 소통 없이 언론을 통해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총궐기 이후 대학 본부로부터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상황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커피는 물론 음료와 간식까지 즐길 수 있는 카페는 하나의 공간을 넘어 우리 일상에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대도시와는 달리 특색 있는 카페를 찾아보기 어려운 농촌에서 지역의 여성들이 카페 창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개발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당찬 포부를 품은 이들을 서희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실습실에 모인 사람들이 강사의 말에 집중합니다. 이어서 배운 대로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음료를 만들어 봅니다. 카페 메뉴 만들기에 열중하는 수강생들은 다름 아닌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로 이들의 목표는 카페 창업입니다. 작년에 귀농 귀촌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쪽에서 작은 그래도 카페라도 좀 운영해볼까 해서 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을 이용한 그다음에 이런 디저트 교육, 빵 교육 이런 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카페 창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최근에는 농촌만의 특색을 내세워 타 지역 사람들까지 불러 모으는 카페도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관광 명소로 거듭난 카페는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만큼 해당 지자체의 지원도 적극적입니다. 농촌 지역인 봉화구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중 하나로 지난해부터 카페 창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카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만들었고 실제로도 창업을 하신 분이 계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봉화군 관광 자원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실제로 수강생들의 카페 창업과 메뉴 개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의에 참여한 최경자 씨는 대추와 생강 등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메뉴를 주력으로 판매하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TN청 교육이 있어서 이 메뉴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이런 교육이 잘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교육이 있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메뉴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농촌만의 특색으로 카페 창업에 나선 여성들의 도전이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이 같은 불명예는 지역사회로 들어와 살펴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도시의 유령이 된 고령의 노인들, 녹록지 않은 팍팍한 삶의 현장을 이정화 기자가 따라가 봅니다. 수도권의 한 무료급식소, 노인들이 서둘러 번호표를 받아 챙깁니다. 목걸이에 적힌 숫자가 오늘 점심 먹는 순서입니다. 대부분 한 끼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손을 떨고 중풍이 심해갖고 내가 밥을 전혀 못 해먹어.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점심 한 끼 먹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혼자 사는 가난한 노인들은 이곳에 오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경제적 빈곤만큼이나 외로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집에서 혼자 사는데 혼자 사니까 아무거나 그냥 한 가지 갖다 놓고 먹고 그러는데 쓸쓸하더라고요. 점심때마다 이곳을 찾는 노인들은 하루 200명 이상. 상당수는 인근 지역의 무료급식소만을 전전하거나 도시락 나눔을 찾아다닙니다. 혼자 계시는 이제 독거노인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많이 오세요.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다 몇 년씩 다 기본적으로 되셨죠. 다. 지난해 기준 국내 65살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72%. 혼자 사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이 빈곤층입니다. 결국 외로움과 가난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겁니다. 외롭게 좀 하죠.
근데 그게 진짜 오래됐으니까 숙달이지. 이제 아플 때가 이제 좀 괴롭고 힘들지요. 농촌이 아닌 도시의 경우 노인빈곤이나 고립에서 오는 부작용은 더 큽니다.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이 그 농어촌 지역보다 좀 더 그 고립도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더 여건들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익명성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히려 더 그 관계적인 밀도는 이제 작기 때문에. 노년 빈곤이 현실보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곳. 이른 아침 인천의 한 고물상에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카들이 고물상 앞에 먼저 도착해 있기도 합니다. 수레를 끈 노인들이 무거운 걸음으로 속속 도착합니다. 사람 키만한 폐지산. 황혼의 버거운 짐은 무게를 재는 개근대에 이르러서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힘에 부칠지라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 이거 한지는 오래됐어. 원래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힘든 게 뭐여. 막 무거운 거 막 끌고 올 때 힘들어. 아니 난 또 노인 일자리도 해야 이거 하면서. 한때 80원에서 100원까지 했던 폐지 가격. 요즘은 킬로그램당 30원을 겨우 쳐줍니다. 고물상의 단골 70대 박할머니는 꼬박 이틀 동안 폐지를 모아 7,000원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 강도와 긴 시간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 7,000원 정도면 오늘 많이 또 하신 거예요? 이거 갖고 야 저기 시아링 그거 하나 사 먹으려면 요만큼한 게 6,000원이야. 안 비싼 거 있어. 인천 지역 폐지 수집 노인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일주일 평균 수집 일수는 5.8일, 하루에 7.2시간으로 월 평균으로 따지면 180시간 가까이 됩니다. 또 노인응답자 절반 이상이 폐지 수집을 통해 얻은 수익을 필수 생계비로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한 지원은 대부분 야간이라든지 위험한 그 환경에서의 안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을 원하는 것이라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기초연금의 증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결국 공공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같은 것들이 중요한 또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고립감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이나 이런 노동시장에서의 관계를 계속 갖도록 하는 그런 어떤 취업 정책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생활비를 스스로 번다고 응답한 노인들은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서 절반 가까이로 치닫습니다. 모두의 일이 될 초고령 사회 초읽기. 이대로 더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꿈에도 꾸요 이거를. 내가 자식을 3남매를 대학을 19년을 해서 좀 살라고 열심히 노력했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니까 딴 사람들이 저 사람 망했나? 전부 의심하는 거야, 아는 사람.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경산나들목 대구 방향 진입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됐습니다. 경산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1일 경산나들목 확장 공사를 준공하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973년 경산휴게소 인근에 처음 조성된 경산나들목은 지난 1998년 서울 방면으로 위치를 옮긴 후 4개 산업단지가 들어서며 상습 정체를 겪어왔습니다. 진입로 확장으로 평균 속도는 개통 전 시속 9km에서 개통 후 51km로 빨라져 교통정체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16일부터 대구 신천 야외 스케이트장이 개장합니다. 대구시는 신천 야외 스케이트장을 대본교 하류에 개장해 1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운영합니다. 이용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별도의 입장료는 없으며 스케이트와 민속 썰매 이용 시 대여료가 발생합니다.